안녕하십니까. 평소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고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70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기학하고 현기학을 해드리는데요. 태복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태복오행이라 하는 것은 정오행 중에 하나인데 건곤간손만 따라다니면서 오행에 속해지는 것이 태복오행입니다. 맥기가 일어나 가지고 어디를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맥기가 일어나 가지고 내려와서 혀를 맺으려고 우뚝 솟는 도두봉을 봅니다. 이 태복오행으로 해서 도두봉하고 혈하고 상생상극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기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정비결이 6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혈도에서는 대정비결 용혈도에서 236페이지부터서 239페이지까지 들어있어요. 많으신 분들이 대정비결 책을 사가셨는데요. 한 60여 년 가까이 가깝게 공부하고 경험하고 모든 전력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것만 뽑아가지고 대정비결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9천여 명 신선은 정확도가 맞는 것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 풀이를 너무나도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재번역이죠.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옥룡선사의 동사심전하고 50여 권의 비서들만 뽑아가지고 대정비결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가장 꼭 풍수지리학에 해야 될 것들만 총망라해가지고 헛공부하지 않고 진실된 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뛰지 말고 처음부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학을 모르면 산에 가서는 도저히 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묘지를 쓸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어떤 생이 어떤 성씨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발버건다 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학에서 나오거든요. 현기학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현기학이라 하는 것은 산의 형체, 생긴 모습을 갖다가 현기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기학에서만큼은 안 나옵니다. 절대기륭하복 이 현기학과 이기학이 겸해 들어가야만이 지리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차 권장을 드리는데, 풍수지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산에 먼저 갈라가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몇십 년을 접산을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이 조산과의 혈과의 관계는 어떻고 추산과의 혈과 관계는 어떻고 용의 결인과의 혈과의 관계는 어떻고 산 보는 법이에요. 즉 조산과 첫째 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무슨 오행으로 보고, 용의 결의는 조산까지는 팔계령으로 들어와요. 팔계령에서 조산에서 용의 결인처를 딱 만든 곳에서 영송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각각 그 팔계령에서 세 개씩 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8은 24, 24령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영성을 보고 이 24용을 찾아요. 이기학을 모르면 이 순서를 알 수가 없죠. 또 주산과의 혈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며 무슨 오행으로 보며, 현무와 혈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며 무슨 오행으로 보고, 과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엽은 혈척의 얼굴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과엽이 오공과엽이면은 오공혈로 맺어요. 과엽이 금구과엽이면은 금구혈로 맺고,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혈척의 얼굴하고
비슷하다. 가에서 또 64개가 나오죠. 64개가 나오고 64룡이 나와요.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야하고 혈과의 관계는 어떻고, 거기에서 나온 맥기와 맥기봉 일어난 맥기봉과 혈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건 맥기봉 무징무징 내려오면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맥기봉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슨 방향으로 내려오고, 맥기의 결의는 어디다가 했고, 맥기가 결의나고 일어나서 도두봉은 어떤 것이 도두봉인지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도두봉을 말씀드립니다. 도두봉과의 혈과의 관계는 어떻고, 그러면 입수는 맥의 결의는 어떻고, 또 혈의 결의는 어떻고, 이 혈과의 관계를 전부 혈 하나 놔두고 대입을 합니다. 수학 풀 듣기. 그게 답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 관계를 모르면은 좋고 나쁘고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이 90% 이상 사람들이 주산 좋고 청룡배가 좋고 득수득파 좋고 요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안산 좋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정신병자한테 생긴 모습은 말짱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입수는 또 어떻게 혈과의 관계 무슨 오행으로 보고, 또 천간을 파는 데 있어서 파가지고 망인가의 운은 무슨 오행으로 맞춰주고, 무슨 자손 무슨 생가의 운을 맞춰줄 때는 무슨 오행으로 이 자손과의 관계를 넣어주고, 이게 각각의 오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행들을 여러분께 지금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국에서부터 태극으로 해서 태극은 다른 것 없어요. 양이오행이 태극입니다. 과에 뿌는 거. 정오행으로 해가지고 사상오행으로 해서 오늘은 태복오행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태복오행이라는 것은 맥기가 일어나는 것하고 혈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태복오행이라 하더라. 태복오행은 정오행인데 건건관선만 다르다 그러더라. 따라다닌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령 정오행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붙이냐, 12운성의 포태법을 붙여가지고 혈과의 음양관계를 봅니다. 이렇게 각각의 오행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태복오행으로서는 맥기가 일어나는 곳에서 포태법을 함께 붙여가지고 12운성을 함께 붙여가지고 본다 하더라. 그러면은 혈처 뒤에 2절 3절 뒤에서 붙어서 태복오행을 쓴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복오행이, 그래서 도두와 혈처와의 기륭하복을 보는 것이 태복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태복오행으로서는 태식잉육을 봐요. 산에서 태식잉육의 관계를 보는데, 용으로 이제 들어가면 무장무장 처음에 혈처에서 혈처 바로 뒤로 봐가면서 무장무장 조상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풍수지리학 보는 법은 무엇으로 보냐, 내반 점침으로 용을 찾고 맥을 찾고 조상까지를 찾아요. 사는 예반 봉침으로 찾습니다. 수구, 득수와 파도 예반 봉침으로 찾고, 그런데 내반으로 전부 다 봐버리는 사람이 50%는 돼요. 혈을 찾아서 맥기를 찾고 입술을 찾고 맥기를 찾고 맥기 가엽을 찾고 현물을 찾고 도두봉 또는 주산, 조산까지 찾는 것이 내반 정침으로 본다. 어디서 봐요? 혈처에 앉아서, 뒤로 앉아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내려온 것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산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향과 사와 득수 득파는 예반 봉침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처로 들어오는 용어절이 많을수록 자손들의 발복이 많고 대수가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혈처절이라 하는 것은 혈처 뒤를 딱 돌아서 봐서 출렁출렁 내려오는
산봉우리 하나씩을 일절 그렇습니다. 조산에서 몇 절이 있을 수가 있고 수십 절이 될 수가 있고, 조산에서 주산까지는 수십 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너 절이 될 수가 있고, 3개나 4개. 또 주산에서 현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짧아요. 주산에서 현무 사이에도 몇 절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현무에서 가엽 속에서는 간단합니다. 얼마 없어요. 많아봤자 4, 5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맥기봉도 간단해요. 혈처로 들어올수록 줄어듭니다. 이 절수가 출렁출렁 봉우리가 맺어진 봉우리가 조산에서는 수십 절을 내려와도 주산에서 현무까지는 몇 절 없어요. 또 현무에서 과엽까지는 또 더 적어요. 맥기봉에서 또 도두봉까지는 더 적습니다. 도두봉에서는 바로 이제 입수로 이제 들어가지고 혀를 결인을 하고 입수가 일어나가지고, 입수도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크게 나누어가지고 변체 말고요. 전체 입수 6격에다가 12격이 있는데 12격 28에 16, 96까지 입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눠가지고는 6명 입수하고 12입수를 보면은 그까지만 봐도 됩니다. 이것이 산을 보는 법이고, 용과 맥기가 혈처로 들어오는데 음양을 이제 구별을 하는데, 태보고행에서는 무엇을 본다고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범벅을 찾고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양 이기학을 할 때에는 이 오행은 무엇을 본다라는 정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복 오행으로서는 혈처의 2, 3절 뒤에 있는 맥기봉에서부터서 일어나는 도두봉을 본다. 무엇하고요? 혈처하고 관계를요. 어떻게 해요? 상생과 상극, 휴 생상부경 사경계 돌려보고, 또 상생상극 맞춰보고, 12운성 맞춰보고, 이것이 산을 보는 기본이에요. 기본. 또 음양을 찾을 때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음양은 이 태복오행으로서 일어나는 도두봉이 수려하고 풍만하면서 점잖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양의도두봉이요. 수착하면서 가파르고 옆으로 틀어앉고 고개도 옆으로 돌리고 반뜨덕에 곧게 있고, 이것은 음의도두봉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도두봉에서 나누어집니다. 각각 다 산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면은 사상은 어떻게 찾느냐? 사상도 설명드렸지만은 재차 설명드립니다. 지난번에 사상 강의해 드렸죠. 사상 딱 2가지가 있어요.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 사상의 용을 찾는 것이 있고, 혈의 얼굴을 찾는 와, 겸, 유, 돌이라는 사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상의 용은 8개를 이루어 만들어내기 전에 사상이 용이 오거든요. 음양용에서 무극의 용에서 태극의 용으로, 태극의 용에서 사상의 용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태양의 용은 사상 중에 말이에요. 태양으로 들어오는 용은 둥글둥글하면서 번퍼짐하고 산봉우리가 반반해요. 이렇게 하면서 수료하는데, 거기서 용 하나씩을, 봉우리 하나 일으킨 데서 지령 하나씩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태양의 용입니다. 그러면 태음의 용은 어떻게 생겼느냐? 태음의 용은 높고 가파르면서 수척하고 험악하게 보이는 산, 이것이 태음의 산이다. 그러면 소양의 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이 소양의 산은 태음의 산이 가다가 박한을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소양의 산을 만들어서 그 밑에 내려가서 혈을 몇 개
만듭니다. 음의 산은 반대예요. 태양의 산이 가다가 봉우리 하나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은 용이 꺾어지거나 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각을 내보내는 것이 용을 내보내는 것이 팔계령이죠. 각각 팔계령으로 내보내는 것이 소녀용이다. 이 사상의 용에서는 8개의 용이 나와요. 8개의 용, 다음에 이제 8개의 용에서 나오는데 간단해요. 고건용, 평건용, 고곤용, 풍손용, 직간용, 세이령 이런 식으로 8계령이 나오게 되죠. 다음에 이제 8개 오행할 때에 그거는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음양이 나누어지는데 또 하나의 음양이 좌측으로 맥기가 박하늘하고 용이나 맥이 박하늘하고 꺾어져서 나오는 것이 좌측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양의 용이나 양의 맥이요. 우측으로 돌아오면서 꺾어지거나 휘어지거나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이거는 음의 용이나 음의 맥입니다. 이 두 가지 겹어요. 또 한 가지 맥에서 이제 그것은 나오죠. 맥이 곧고 반듯하고 곧고 두텁게 내려가면 이거는 음의 맥이에요. 그리고 가늘면서 기계를 부르고 굴고 그러면서 지자나 현자로 굴고 그러면서 내려오면 이거는 양의 맥이다. 쉽죠? 이렇게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무택되고 산에 가서 맥기 볼 줄도 모르는데 맥기 내려오는 행적을 어떻게 보겠어요? 맥기, 용과 맥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용은 출렁출렁 내려와서 대관령이나 소관령이나 중관령이나 소관령이나 지령이나 농령이나 롱령이나 가지지자 지령이나 지지지자 지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출렁출렁하고 내려오는 것이 용이에요. 맥은 무엇이냐? 용에서 나는 혀를 맺으려고 뻗은 가지가 맥이다 그 말이에요. 그 형태를 보고 사람인자 맥이니 들립자 맥이니 곤배정자 맥이니 거무련자 맥이니 갈지자 맥이니 임금왕자 맥이니 무슨 맥이니 무슨 맥이니 이렇게 수없이 나누어져 가지요. 그 맥의 행동이에요. 그것이 맥의 형체를 내려가는 형태를 보고 무슨 맥이니 하는 것입니다. 맥은 용의 가지가 뻗어 내려가는 것이 맥인데 전맥은 어쩌냐? 전후 좌우에서 모든 지각들이 그 지각을 보호해 주는데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 혀를 맺으려고 내려가는 맥이다. 쉽죠? 은은하면서도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혀를 맺으러 가는 것은. 나타난 맥은 지극히 드뭅니다. 나타나지 않은 맥이 더 많아요. 이런 맥을 구별하는 것은 출렁출렁 내려온 것은 용이다. 용에서 지각으로 뻗어내는데 그 지각이 혀를 맺으려고 가는 것이 맥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현기학으로 들어가면은 대전비결 용혈도 상권에서 236페이지부터서 239페이지가 이 혈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항지목혈은 땅을 건너가서 목혈로 맺는 혈이에요. 이것이 이 안에 여기다가 혈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야지로 맥이 수성체로 삼연봉으로 딱 내려오다가 야지로 은은하게 맥이 이어진 것이 끊어진 것처럼 이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앞에다가 산을 두고 조산을 다시 바라보면서 혈을 맺는 것이 항지 목혈이다. 그러면 산은 삼성봉으로 일어나가지고 수성체예요. 출렁출렁 수성체로 일어나가지고 맥기가 숨어서 여기까지는 맥이 이게 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죠?
그림을 안 그려놨죠. 은은의 실처럼 가는 게 야지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신맥이라고 그렇습니다. 깊이 야지로 숨어서 들어오는 맥. 들어오다가 행렬로 딱 돌아가지고 와가지고는 획 돌아서 다시 이 안을 보고 해롱고조로 행렬로 맺는데, 그 맺은 뒤에는 반드시 행혈로 맺는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행혈로 맺는 것은 첫째 낙산이 있어서 함한 것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낙산이에요. 또 하나는 혈처 뒤에 있는 뇌에서 귀신 기자, 귀성이 소의 뿔이나 여우 꼬리처럼 다 키워져 가지고 혈처 뒤에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행혈에서 맨 묘지를 쓰는 방법이에요. 갖춰져야 될 구성 요건이죠. 그래서 이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진혈로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가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 내려온다가 맥기가 은은하게 밑으로 숨어서 잔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산을 일으키고 역으로 돌아가지고 이 건해맥으로 돌아가지고 건해맥에서 돌아가지고 임감으로 돌아가지고 개축입수를 해줬다. 그럼 개축입수 나쁘다고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혈로 맺는 데가 많아요. 신술, 정미, 개축 이게 전부 다 일진 4개는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대혈은 이 4곳에서 다 맺습니다. 대도시도 이 4곳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건해맥으로 들어와가지고 임감으로 돌아가서 개축입수를 해가지고 좌가 중요하죠. 개자나 개축입수니까 개자나 임자 나와버리면 이게는 안 돼요. 그래서 간자 곤양으로 혈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건해 임자로 와가지고 개축입수를 했어요. 자설령이죠. 개축입수를 했는데 무슨 자양으로요? 간자곤양으로 자양을 놔야 된다. 그래서 간에서 생기를 탁 받아요. 개축에서 임이나 자나는 개나 임자 개는 절대 생기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축령으로 내려오면은 건해에서 임자로 돌아가지고 개축 입수를 하면은 간자가 자양이라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득수 병방과 신방에서 천간신자예요. 병과 신방에서 득수를 하고 파는 당문파를 해요. 혼파로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나가는 걸 당문파라 그래요. 길면 원진살 되어버리니까 못 쓰겠죠. 그래서 한림 5대가 나오고 3대 공경이 나오며 정승 2대가 나온다. 대혈이죠. 이렇게 이게 끊어져 버렸다. 맥이 이렇게 생각지 말라 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충천 양지혈이라는 것은 화성체로 높이 두툼하면서도 높이 솟은곳에서 맥기가 내려오다가 이제 옆에서 돌아서 역시 행혈로 맺어요. 행혈이 있으니까 낙산이 뒤에 있죠. 이렇게 낙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혈로 맺는데 가다가 중앙에서 가운데 상중하 놔두고 중앙에서 옆으로 살짝 돌아 앉아서 행혈로 맺는 혈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좌측에는 바위가 있어요. 이 좌측에는 바위가 있는데 이 절마다 바위가 만들어집니다. 바위가 서 있어요. 이 혈에는. 그래서 이 대대로 백자천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석곽이 나와요. 땅을 파면은 딱 시신 들어갈 만큼만
바위에서 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석관이 나옵니다. 예, 석관을 만들어주는 혈이 바로 이 혈이고, 이게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목성체 파탕혈이다. 산은 목성체로 일어났는데 이 설명을 이 글자를 잘 읽어봐야 돼요. 파탕혈 쭉 벌려놔버려서 피어났어요. 모든 것을 피어났는데 거기서도 탕류를 해요. 흔들 양류 버드나무 줄기 바람 불만 이렇게 흔들리듯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혈은 어떠면느냐, 중앙으로 목성체로 양 계단을 해가지고 출렁출렁 내려오는데 이 중앙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앞에 수성체를 출렁 있는데 한쪽 변으로 가가지고 한쪽 변에서 악염류돌 사상 중에 국 하나를 만들고 얌전하게 아래로 내려가서 맺는 것이 파탕혈이 되는 겁니다. 목성체를 일어났기 때문에 목성이 붙고 파탕혈이라 하더라. 그러면 이 파탕혈에서는 산이 삐뚤어진 산이에요. 저 바르게 있지 않죠. 산이 기울어진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이 옆으로 기울어진 산에서 맺는 혈인데 목성체에서 마치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 산에서 우측변으로 가가지고 이 혈을 맺는다. 그러면은 재물은 있으나 산 자체가 기울어졌죠. 재물은 있으나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곳에서는 간사한 모사꾼이 나와요. 모사꾼이 나오고 또 혈식군자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무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을 버는 이런 혈식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히 혈은 혈이되 양반이 쓸 자리는 못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쌍목죽혈이라.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러죠. 앞에 대나무가 있으니 어쩌면 맹소, 그렇지 않으면 봉황혈, 또 오동사가 있으니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그래서 대나무, 산에서 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는 목성체가 고다요. 고든 것이 이게 하나만 이렇게 고다 있으면은 자기 목성체요. 두 개가 있으니까 마체로 착각하지 마세요. 형제분으로 착각하지 말고, 마체는 이렇게 생깁니다. 마체는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쌍죽, 대나무가 두 개가 우뚝 섰다. 그러면 대나무는 어디다 혈을 맺어요? 마디에다 맺습니다. 그래서 눈에다 맺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쌍죽혈은 이게 대나무다. 멀리서 보면 형제봉처럼 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이 생기는데 목성처럼 뾰족하게 서 있는 것이 대나무라 그러더라. 이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가요. 그것은 마디에다 맺으니까 이게 마디죠. 이게 양쪽에서 하나씩 혈을 맺는다. 산봉우리 두 개가 일어난 산에서 각각의 혈을 하나씩 만드는데 양쪽에다 다 맺는다. 어디다 맺어요? 마디에다 맺는다. 대나무 마디에다 맺는다. 중앙으로 내려가가지고요. 그래서 대나무는 고두면서도 속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가 아닌 곳에서는 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면 마디를 찾으면 돼요. 무슨 죽자가 들어가면은 목혈에서는 무조건 하고 마디에다 혈을 맺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혈 하면은 마디 생각하시면은 70%는 실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첫째 태보고행으로는 도두봉 2, 3절까지를 본다 하더라. 뭐디오고요? 혈처와의 상생상극 관계를 본다 하더라. 오행으로. 그래서 생업은 좋고 극업은 나쁘다. 간단하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일 것이 12운성을 붙여가지고 관대생황방이면 좋고 사절방이면 덜 좋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본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태복오행하고 네 가지의 괴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변해가는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